반도체 공정, 정말 복잡하고 정교하잖아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진짜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 SiC 링, 그리고 이 분야의 절대 강자죠. TCK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칩 성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제조 환경도 아주 극한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아주 가혹한 조건을 견뎌내는 소재 부품들, 그 중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TCK가 만드는 그 실리콘 카바이드, SiC 링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부품 중 하나죠. 실리콘 카바이드 링, SiC 링.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좀 생소하긴 해요. 네, 반도체 웨이퍼 만들 때 식각이라는 공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웨이퍼 표면을 회로 모양대로 이렇게 깎아내는 건데요. 그때 웨이퍼가 흔들리지 않게 가장자리에서 꽉 잡아주는 그런 링입니다. 잡아주는 역할이군요. 네, 이게 정교해야 불량률도 줄고 생산 수요를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존에 쓰던 실리콘, 그냥 SI 링보다 플라즈마 환경에서 훨씬 강해요. 부식도 덜 되고요. 그래서 수명이 한 1.5배 정도 더 깁니다. 1.5배요? 단수는 오래 쓴다는 거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싶기도 한데. 그게 중요하죠. 왜냐면 링을 교체하려면 생산 라인을 일단 멈춰야 하잖아요. 장비 열고 내부 청소하고 새 링 끼우고 그동안 생산은 그냥 멈추는 거죠. 이게 다 시간이고 비용이거든요. 그렇군요. 라인을 세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3D 낸드 플래시처럼 수백 단씩 쌓아 올리는 공정은 식각 환경이 정말 가혹해요. 그래서 이 링의 내구성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이런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이제 SiC 링이 거의 필수 부품처럼 된 겁니다. TCK 사업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 역시 이 SiC 링,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용 솔리드 SiC 부품이 핵심이에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전체 매출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80.3%나 됩니다. 압도적이죠? 80%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 외에 이제 고순도 흑연 제품이 한 14.4% 정도 되고요. 또 웨이퍼를 이렇게 가열하고 지지해주는 서셉터 같은 다른 부품들이 한 4.8% 정도 됩니다. 실적도 한번 볼까요?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약 78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35억 원, 당기순이익은 1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작년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전년 동기 매출액이 590억 원이었으니까 상당히 성장한 거죠. 영업이익도 당연히 같이 늘었고요. 재무 상태도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던데요. 부채 비율이 11.5%. 거의 빚이 없는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특히 외부에서 빌린 돈, 그러니까 차입금이 전혀 없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점이죠. 그렇죠. 이런 탄탄한 재무 구조가 주는 이점은 뭘까요? 단순히 안정적이다, 이런 것 이상으로? 일단 안정성이죠. 시장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벌어들인 이익을 빚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R&D 투자나 아니면 신규 사업 확장 같은 데 훨씬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 CIC 링 시장 TCK가 거의 독점이라고 들었어요. 점유율이 90%가 넘는다면서요? 경쟁사들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국내에도 K&J 같은 경쟁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TCK의 기술적인 벽이 워낙 높아요. 해자라고 하죠. 바로 CVD-CIC, 그러니까 화학기상 증착 방식으로 CIC 링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CVD-CIC 방식.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아주 얇은 막을 원자 단위로 정말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불순물이 거의 없고요. 밀도나 균일성이 아주 뛰어난 CRC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내구성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그런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기술력 자체가 다르군요. 네, 거기다가 최대 주주가 일본의 토카이 카본이잖아요. 이 회사와의 기술 협력 관계도 무시 못할 경쟁력이고요. 이렇게 기술력과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주요 고객사 리스트도 아마 화려할 겁니다. 자료에 딱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랩리서치, 또 중국의 YMTC 같은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군요. 삼성, 랩리서치, YMTC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네요. 최근에 실적도 좋고 주가 흐름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직접적인 분석 자료는 없지만 역시 3D 낸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반도체 공정이 점점 더 미세화되잖아요. 그러면서 고품질 CIC링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네.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그 자체가 투자자들한테는 신뢰를 주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2025년 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클 것 같은데요? 회사 쪽에서도 2025년에는 매출이랑 수익성 모두 작년보다 더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매 분기 계속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고단화된 낸드 공정 있잖아요. V8, V9 같은 이쪽 관련해서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만 구체적인 목표 수치라던가 목표 주가 같은 걸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투자 관점에서 TCK의 매력은 아주 명확합니다. SiC 링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 뛰어난 기술력, 꾸준한 실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주 건전한 재무 상태.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네, 들어보면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또 위험 요인이 따르잖아요. TCK의 경우는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물론이죠.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첫째는 역시 반도체 산업 자체의 주기성, 업황 사이클이죠. 이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산업이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순 없고요. 그렇죠. 산업 사이클은 어쩔 수 없죠. 네. 둘째는 기술 변화예요. 지금은 CVD SiC가 최고지만 나중에 더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이 있습니다. DS테크너나 YMCY컴을 상대로 진행 중인데 이 결과도 좀 불확실한 요인입니다. 아, 소송 리스크도 있군요. 네. 과거에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이긴 경험이 있긴 하지만 소송이라는 건 항상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켜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가진 기술력,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 시장 점유율, 재무 건전성까지 이 3박자를 갖춘 건 분명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의 변동성이나 법적 리스크 같은 과제도 안고 있죠. 앞으로 TCK가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성장을 계속 이어갈지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TCK의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